여러분, 요즘 정부에서 간병비 부담을 확 줄여준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간병비 걱정은 진짜 끝난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나오는데요. 과연 정말 그래도 될까요? 오늘 저랑 같이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깍 이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아니, 나라에서 70%나 내준다는데 굳이 내 돈 들여서 간병인 보험을 또 들어야 하나? 오늘 저랑 같이 이 궁금증 확실하게 한번 풀어보시죠. 네, 공식 발표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겠다. 그래서 환자 본인 부담을 30%까지 낮추겠다 이겁니다. 와, 이것만 들으면 정말 엄청난 소식이죠. 하지만요, 이 반가운 약속 뒤에 숨겨진 현실을 꼭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 이 좋은 제도의 혜택, 과연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지 그 세부 조건을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핵심 조건은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전국의 모든 요양병원이 아니에요.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약 500곳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둘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냥 몸이 좀 불편한 정도로는 안 돼요. 인공호흡기 같은 생명유지장치가 필요하거나 매일 전문적인 치료가 꼭 필요한 소위 말하는 의료 최고도 환자, 그러니까 가장 위중한 분들만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액 지원이 아니라 30%는 여전히 내 돈으로 내야 한다는 점이죠. 자, 그럼 여기서 딱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생명이 위급한 정도는 아니지만 혼자서는 도저히 생활할 수 없어서 누군가의 돌봄이 꼭 필요한 그런 경우는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바로 이런 실제 사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한 환자분이 무릎이랑 허리가 너무 아파서 263일 동안이나 요양병원에 계셨어요. 당연히 혼자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죠. 하지만 정부 기준인 의료 최고도 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간병비 전액 100%를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하루 6만 원씩 나오는 간병인 보험에만 가입해 주셨다면 어땠을까요? 간단하게 계산해봐도 무려 1,500만 원이 넘는 돈, 정확히 1,578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이 돈이 있고 없고의 차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자, 그럼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만약 운 좋게 지원 대상이 됐다고 칩시다. 그럼 정말 돈 걱정은 끝일까요? 이번엔 이 30%라는 숫자에 숨겨진 또 다른 함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정부가 간병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고 해요. 그래서 예전처럼 막 6인실의 간병인 한 분이 여러 환자를 보는 시스템 대신 4인실 위주로 바꾸고 간병인 한 명이 더 적은 환자를 돌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자 입장에서는 훨씬 좋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서비스 질이 올라가면 전체 간병 서비스 비용, 그러니까 총액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전체 비용, 즉 파이 자체가 커져버리니까 정부가 70%를 지원해줘도 내가 내야 하는 30%의 액수가 예전에 100%를 부담할 때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괜히 지원을 받으나 마나 내는 돈은 폭 같다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구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바로 우리 실손보험이랑 원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건강보험 혜택 받는다고 실손보험 해지하는 분 없잖아요. 왜죠? 건강보험이 안 해주는 비급여 항목이나 자기부담금을 실손보험이 막아주니까요. 간병인 보험도 똑같습니다. 정부 지원이라는 큰 틀의 빈틈을 막아주는 나를 위한 필수 에어백인 셈이죠. 실제 신문 기사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이 기사 제목만 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사례를 가지고 실제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이 표로 한번 같이 보시죠. 2년 동안 간병비가 총 8,400만 원이 나왔어요. 정부 지원으로 70%를 해결했다고 해도 내가 내야 할 돈이 2,520만 원입니다. 여기에 간병비 외에 다른 치료비가 1,000만 원 정도 더 들었다고 하면 결국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 할 돈이 총 3,500만 원이 넘는 거죠. 와, 여전히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서 만약 365일 보장이 되는 간병인 보험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 6만 원씩 2년이면 무려 4,38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면 방금 계산했던 본인 부담 비용 3,500만 원을 전부 해결하고도 돈이 남죠. 경제적인 부담이 사실상 제로가 되는 순간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간병인 보험이 필요하긴 하구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막상 알아보려니 너무 많고 복잡하죠? 지금부터는 수많은 상품 중에서 나에게 딱 맞는 보험을 현명하게 고르는 진짜 실용적인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다 제쳐두고
간병인 보험 고를 때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바로 요양병원 보장 기간이에요. 많은 보험들이 1번 병원은 365일 보장해주면서 정작 장기 입원이 훨씬 잦은 요양병원은 180일로 딱 제한을 거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요양병원도 365일 보장이 되는지 이걸 첫 번째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나이에 따라서 전략을 좀 다르게 짜는 게 현명해요. 만약 20대에서 40대 사이에 비교적 젊은 분들이라면 당장보다는 20년, 30년 뒤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럴 땐 시간이 지나면 보장 금액이 2배로 오르는 체증형 플랜이 물가 상승도 막아주고 훨씬 유리합니다. 반면에 50대 이상이라면 미래보다는 지금 당장의 보장을 튼튼하게 하는 표준형 플랜, 특히 365일 보장을 확실하게 챙기는 게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 한번 써보세요. 보통 보험에 납입연제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큰 병에 걸리면 남은 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 좋은 기능인데 사실 이 특약을 빼면 보험료를 30% 가까이 확 낮출 수 있습니다. 당장 월 지출이 부담스럽고 보장 그 자체에 집중하고 싶다면 과감하게 이 옵션을 빼는 것도 아주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정부의 간병비 지원은 뭐다? 네,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그럼 민간간병인 보험은 뭘까요? 그 안전망이 미처 막아주지 못하는 충격에서 우리 가정을 지켜줄 필수 에어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제가 실제로 보험 혜택을 받으신 분들한테 정말 많이 듣는 얘기가 있어요. 다들 똑같이 말씀하세요. 에이, 설마 내가 쓰겠어 했는데 막상 닥치고 나니 이거 없었으면 진짜 어쩔 뻔했나 몰라요 하고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거죠. 정부의 노력 분명 환영하고 응원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함께 쭉 살펴보셨듯이 그 정책의 빈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스스로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그 빈틈을 메울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으신가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